CCTV 공개됐습니다. 용산 서장 삼각지에서 저녁에 식사하고 나와서 참사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다고 했는데 1시간 동안의 동적이 의문이다, 동선이 의문이다라는 의문 사항들이 제기돼 왔고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 서장의 CCTV가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심정지가 속출하던 그 상황, 뒷짐지고 있던 용산 서장, 이게 그냥 수사적인 뒷짐 표현이 아니라 진짜 뒷짐이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 서장 참사 당일 행적을 보면 아시다시피 9시 47분에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참사 직전이죠. 자, 9시 57분 교통정체로 녹사평역에서 우회 진입을 시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녹사평역은 참사 현장에서 700m 거리예요. 도보 10분이에요. 왜 차를 이렇게 고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려서 뛰어갔어야죠. 근데 차 안에서 1시간을 허비하더니 참사 발생 40여 분이 지난 11시에 현장 350m 거리에서 하차하고서 뒷짐지고 느긋이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9시 57분 녹사평역. 거기서 내려서 걸어갔으면, 뛰어갔으면 참사 전에 어쩌면 도착하고 기동대까지 왔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뭐 했는지 차에서. 어쨌든 CCTV 포착됩니다. 그리고 11시 5분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합니다. 그 CCTV 모습 보시죠. 자, 이렇게 뒷짐지고 느긋하게 10시 59분 심정지가 속출하던 그 상황입니다. 시간상 보면 참사가 발생하고 직후고요. 심정지 환자들이 속출하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과 소방관들은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도울 손이 없어서 누구 좀 도와달라라고 민간인들에게 CPR,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 도와달라라고 목을 놓아 외치던 그 시간입니다.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우왕좌왕, 아비규환, 발 동동 구르던 그 시간에 용산 서장은 이미 1시간여를 차 안에서 허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늦게 도착해서 사건 그 참사 현장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뒷짐지고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저 상황을 분명히 보고 받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느긋할 수 있었는지, 뒷짐을 지고 나몰라라 하는 듯 걸어갈 수 있었는지 이 화면을 봐도 좀처럼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태원 그쪽에서 근무를 오래 하고 네. 또 한번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많이 가거든요. 제가 계산을 갖다가 해봤어요. 그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파출소까지 6호선 지하철역으로 딱 2정거장이거든요. 네. 6호선이 빨라요, 다른 데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인터넷에 나온 걸로 계산을 했더니 4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녹사평역에서 그러니까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역이거든요. 이태원역 내리자마자 이태원 파출소가 있어요. 녹사평역에서는 2분 걸리고요. 도보로 이제 계산한 거 나와 봤더니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파출소까지 32분 걸리는데 녹사평역에서는 딱 13분 걸려요. 그러면 아이고, 예. 이런 길을 이렇게 삥삥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이임재 서장이 어떻게 가는지 눈에 환하게 이제 그려져요. 그냥 그 걷기 싫으니까 또는 대중교통 타기 싫으니까 녹사평역까지 딱 왔다가 녹사평역까지는 13분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운전기사나 아니면 그 담당하는 그 운전하는 분이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쪽 크라운 호텔 앞에서 유턴 해가지고 그 가구거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때 그 날아간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렸다는 이야기. 이미 이 시각에는요. 네. 소방 쪽은 경찰 쪽이랑 이 계통이 다르니까 소방 쪽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기껏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11시가 넘었다는 이야기죠. 야. 그다음에 그 정도가 됐으면은 제가 아무리 경찰을 모른다고 해도 제가 경찰서장이라고 그러면 아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저 같으면 뛰는 거 싫어하지만 저라도 뛰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를 차를 타고 있었을까. 예. 그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도 즉각적으로 서울청장한테 보고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까먹은 다음에 예. 그 뒤에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도 더 뒤늦게 이 사안을 알게 되는 그런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건데 제가 직무유기 판례를 찾아봤어요. 네네.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의 거부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포기한 걸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그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임재 서장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들어갈 거거든요. 소송. 예. 그런데 담당 경찰서장이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법원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이번 그 피해자들의 손을 그 법원이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용산 서장, 해당 서장 전직이지만 이제 해임이 됐으니까 왜 이렇게 느긋했죠? 몰랐나요?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예. 이제 제가 용산 서장이 어떤 분인지 또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더니 네. 경찰대 출신 엘리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저기 지방에 있는 경찰서장하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서울청에서 뭐 기동대장도 하고 이런저런 경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대 그 국이니까 89학번이니까 지금까지 뭐 한 30년 가까이 경찰 생활을 한 사람이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그냥 일반 그 잘 못하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맡았던 직책만큼의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CCTV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용산 경찰서장직에서는 이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분은 유지하고 있죠. CCTV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지금 어떤 보도에 따르면 김연아 의원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잘 소명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또 뭐 잘 안 해주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일각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9시 30분쯤 뭐 40분 사이에 보고받고 삼각지에서 이태원은 제가 국방부를 출입해봐서 아는데 전 걸어 다녔어요. 삼각지에 이제 국방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대통령실이 있고 이태원까지 쭉 걸어가요. 걸어가는 게 빨라요. 차가 너무 막히니까 평소에도. 근데 그런 보고를 받고 녹사평역까지, 그 바로 위까지 차가 어떻게든 갔는데 거기서 내려서 바로 앞이에요. 진짜 녹사평에서 해밀턴 호텔까지는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당직 쓰고 있던 기자들도 녹사평역까지는 차량이 접근됐는데 거기서 내려서 다 뛰어갔어요. 무거운 장비 들고. 용산 서장님 왜 그랬을까요? 뭐 했습니까? 그 1시간 동안 뒷짐 지고 나타나고. 저도 저 사실과 사진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사진과 영상에서는 단 한 줌이라도 급한 모습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뭐 뛰지 않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자기 식구가 저기 닫혀 있다고 또는 저 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삼각지역에서부터도 달려왔을 겁니다. 그럼요. 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 지리를 모르셨던 서울의 경험이 없는 경찰 공무원도 아니었고 이태원의 할로윈 대위 즈음에서는 항상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를 예측 못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점점 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과 아울러서 더 많은 의심이 저는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에 대한 경고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것을 묵살한 정황이 보이고 또 사후적으로 정보망에 올리기 전에 삭제시켰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용산서의 이 지도부의 분위기가 어떠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됩니다. 특히 이임재 청장은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3개월 전에 새로 임명된 경찰서장이었고 경찰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영전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능력이 출중하셔서 영전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왜 영전에서 돌아온 그것도 지방에 갔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뭔가 좀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공적을 좀 내세우고 싶었을 것 같은데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세간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많은 음모론적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에 감찰을 통해서 저 1시간 동안 민기적거렸다고 의심받는 저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물며 본인이 뛰어가지 않으면 보고라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차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좀 의심이 되고요. 지금 감찰반은 그 기간 동안의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예. 좀 조사해 본다고 합니다. 과연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 쪽에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요구해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 용산서장의 동선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당 이제 경찰 측에 질의를 해봤더니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서장 본인이 동선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라고 네. 민주당 의원에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용산 서장이 본인의 동선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뒷짐지고 늦게 왔는데 이태원 파출소에 11시 5분쯤에 도착했는데 상급자인 김광우 서울경찰청장한테는 11시 40분이 다 돼서야 네. 처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도 굉장히 뭉개고 있었어요. 왜? 네. 동선도 확인 안 해주고 보고도 안 하고 현장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도 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전반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고 네. 더더구나 용산 서장 직접적인 이제 현장에서의 지휘 책임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의 어떤 행적 동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자료가 잘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좀 굉장히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이거는 뭐 백발, 천발, 만발 양보해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용산 서장은 조금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뭐 그렇다 손치고 용산 서장만 저랬으면 저게 156명이나 되는 꽃다운 청춘들이 죽지를 안 했을 겁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죠. 용산 서장은 물론이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총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 관료 체계가 거의 시스템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 밑바닥에 이제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용산 서장의 저 행태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수사를 통해서 예. 철저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아직도 의욕투성이인 그런 이제 행보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빨리 좀 밝혀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좀 설명을 예.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늦장 뒷짐지고 그때도 걸어가고 있고 차 안에서 내가 뛰어야겠다라는 판단도 지금 못했고 빨리 상급 경찰서장에게 청장에게 보고해야겠다라는 상황 파악도 못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사실은 경찰과 기자들이 초년병 때 가장 교육받는 게 뭐냐면 상황 판단과 보고거든요. 상황 판단하고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근데 그런 기본적인 감각조차 없는 분이 어떻게 용산 경찰서장으로 영전을 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산 경찰서장이 보고를 제때 안 하는 바람에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모두 다 줄줄이 늦장 보고를 받았는데요. 경찰청장은 캠핑장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잠들어 보고 놓친 경찰청장. 줄줄이 문제입니다. 윤용훈 경찰청장 참사 당일 행적, 지인들과 등산 후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저녁 식사 후 밤 11시 취침. 11시 32분에 상황 담당관이 이태원 인명사고 문자를 보냅니다. 확인을 안 해요. 11시 52분에 상황 담당관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 못 받았어요. 20여 분 지난 자정이 넘어서 다음 날이죠. 0시 14분 사태 인지 후 서울로 출발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거 왜 또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그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은 사실 도심 집회도 많았고 이태원 인파도 많았으니까 참사를 얘기하지 못했더라도 조금은 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물론 경찰청장도 사생활이 있고 주말에는 쉬어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경찰청장이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든 무슨 사고가 있을지 모른다는 24시간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집에서 쉬든 어디에 있든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으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가하게 캠핑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나눠 마시고 잠이 들었고 또 이제 그 관련해서 보고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이제 잠이 들다 보니까 문자가 오는 것을 몰랐겠죠. 그리고 전화를 한 20분 있다가 받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상황이 그 심각하게 이미 다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전화를 받고 이제 서울로 왔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장이라면 사실 어디를 못 갈 것 같아요. 술도 마음 편히 못 마시고 잠도 편히 못 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아주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 자기의 어떤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가하게 캠핑장에 가서 술 나눠 마시고 그냥 까무룩 잠이 들어서 전화도 못 받고 문자도 못 받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경찰청장에게도 사생활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경찰청장이 만약에 제가 된다면은 그 옷을 벗을 때까지는 정말 아무 데도 못 가고 24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잠도 정말 편히 못 잘 것 같은데 정말 이 난리가 나고 이 참사가 일어나는 와중에 어떻게 한 명도 제대로 본인의 자리에서 제때 보고를 받고 제때 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참담한 마음입니다.